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정호가 내뱉었던 말이 본인 스스로 헌증 환자인 것처럼 갑자기 돌변해버렸습니다. 헷갈리기도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격노하게 만들었느냐.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임성근을 봐주려고 했던가. 그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지금 현재 국면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 레이더입니다. 벌써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누르지 않고 지금 방송 보신다면 잠깐 나가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44분이 좋아요 눌렀는데요. 한 700~800분 좋아요 누르면서 방송 시작하면 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김종대 의원의 생생한 목소리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역공으로 나왔습니다. 이종호는 자기가 사기쳤다. 대통령실은 전면 부인하고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고 국힘도 야 이거 정치 공세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나서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보면은 어떤 그 궁지에 몰린 듯한 어떤 하나의 비명 소리로 들립니다, 제 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녹취에 엄연히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국가 수사기관에 다 제보한 내용이고 이렇게 돼서 뭐 평소에 맨날 증거를 내놔라 소설이다 제가 이런 얘기 방송 토론 나가서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 공익제보자가 딱 내놔버리니까 이제는 또 뭐 허위 사실이다 뭐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 곱인 것 같아요. 마지막 곱이다. 특검으로 가는 마지막 곱이에요. 자, 이종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하니까 피하진 않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명과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병대 후배들 앞에서 과시하다가 나온 이야기였다. 사실보다는 내가 과장해서 내 스스로 자랑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 라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건희 여사는 결혼 이후에 본 적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그 허풍을 떨고 과장하는 게 초지일관되고 네. 논리적이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임성근 사단장 고학에 대해서는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녹취 파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진술이 나와 있어요. 공익제보자의 진술. 그러니까 이종호 씨는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이 공수처에 다 넘어갔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 그렇죠. 이제 1년 동안 말을 해왔으니 네. 작년 7월부터 아닙니까? 작년 7월 13일경부터 아주 대단한 통화 녹취가 나오던데 아니 더 부정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워낙 사실을 많이 얘기하고 그것이 녹취도 되어 있고 또 공수처의 수사 자료로도 확보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 이제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발언대로 중요한 인사가 하나하나 들어맞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의 경지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 제가 천공보다 센 신공이다. 신공이다. 더 강적이다. 예.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얘기하면은 다 현실이 돼요. 제가 녹취 파일을 다 본 것도 아니고 일부만 봤는데도 벌써 3가지를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 갈린다 그러니 갈리더라. 언론에서 아무도
국방부 장관 교체한다는 기사 없었고 거기에다가 저기 개각 시즌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국방부 장관 7월에 갈린다 그러니까 9월에 갈리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속국 기밀을. 자, 그거 하나 했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그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고 별 4개 나온다. 발표할 거다. 네, 그 내년이 올해거든요. 네, 4월이 되니까 진짜 발표해. 진짜 발표하는데 사실은 그게 실현은 안 됐어요. 예.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발표할 거를 어떻게 알아? 추진한다는 기사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작년에 그 이야기 할 때도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을 배출하는 걸 연구 용역을 줬다든가, 네, 뭐 간담회를 했다든가,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어떤 주장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뭐 이번 정부에서 그 사성장군이 나오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나오려면 우리나라 대정 정원이 8명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해병대 사성장군 자리를 주면은 육군에서 한 석을 양보해야 된다고. 육군이 양보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이건 군내에 굉장히 갈등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임성근 사단장이 사성장군이 되려면, 이건 이종호 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성장군을 시키려면은 올해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 정부 임기 내에 사성장군을 배출하겠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올해 4월 발표에는 이거 대통령실이 발표한 거예요. 원래 국방부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2026년에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김계환 사령관은 기회가 없고 네. 임성근 사단장한테 그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스타로 진급, 내년 후년에는 4스타 진급.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네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따져봅시다. 이게 본인이 나와서나 허언증이었다. 과대망상으로 후배 앞에서 과시욕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이 사라져버리고요. 아무도 관련된 자가 없구나. 그런데 조금 전에 따져보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말대로 됐거든요. 네. 그런데 자, 별 4개 달아준다는 것은 그 전에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거 외에도 오늘 또 국방부 장관까지 추천하겠다 자기가. 그거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신원식이 됐잖아요. 예. 이걸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 허언증 환자가. 아니 그러니까 눈에 뭐 환각이 보이나 봐. 미래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야 그거 아니고 당신 말 다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진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사기꾼 행세로 하고 과대망상적 행세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이제 본인은 이제 이 녹취록 파문이 터지고 나서 황급히 무언가 차단되는 거를 자기 선에서 일단은 끊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게 대통령실로 불똥이 튀는 순간 본인은 굉장히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위기라고 보고 본인 선에서 자르자 이렇게 하려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미친놈이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거 앞뒤 안 맞는 말도 그다음에 언론사마다 또 대답을 다르게 해요. 예, 어쩌다 보면은 내가 허풍쟁이고 미친놈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작년에 7월에 했던 말 쭉쭉쭉쭉 넘어와서 9월을 지나서 올해 3월, 4월에 했던 말, 이게 논리적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스토리 라인으로. 네. 계속 아니 작년에 올해 해병대가 사성장군 발표할 거다 이러니까 4월에 발표하고 실제로 쭉 이어지거든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 허풍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다 이어지고 그 다음에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뭐 자기가 언제 뭐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 제가 어쩌다가 그냥 그 과대망상으로 허풍을 떨다 보니까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녹취를 가지고 얘기하던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헌증 환자나 사기꾼 또는 과대망상 또는 과시욕의 인물로 스스로를
규정했는데 저도 비슷하게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막아야 한다. 더 이상 넘어서면 큰일 난다. 라는 것 때문에 혼자 덮어 쓰거나 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차단될 수 있느냐. 임성근의 로비 사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실이 정말 아무도 없이 제2, 제3의 인물이 뭔가 공익 제보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느냐. 혼자 덮었으면 다 끝이 나느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그 기망과 거짓의 공동체를 유지해 왔거든요. 지금 한 귀퉁이가 무너진 건데 이게 어떤 다른 쪽에서 예컨대 어떤 수사 사법 라인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어떤 사건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디서 무너질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번 건이 워낙 엄청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그 대통령실이 저렇게 극구 부인하고 나서는 거는 더 이상의 제보나 아니면은 더 이상의 어떤 이런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걸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저 다급함. 그다음에 뭐 해괴망측한 해명.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무언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없는 해명이라도 하고 보자. 윽박지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여붙이는 듯한 이 모양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역공을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국힘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뭐 하라 그래죠. 뭐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을 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공수처가 나름대로 사부에서 공수처 사부에서 엄청 애를 써서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못 나갈 수 있는 위기에 빠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공수처입니다. 네. 최근에 공익제보자가 지난주 목요일경에 이제 공수처에서 10시간 진술을 하고 제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수처 사부에서 진술을 받아야 되겠죠. 네. 최혜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는 사부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죠. 예. 그리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야 돼요. 예.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부가 아니었다. 2부예요. 짜게 놓은 거야. 예. 미리 가르마를 타서 예. 사부가 오히려 이걸 모르게 한 거야. 그리고 최근에 그 공수처 사부가 수사를 할 때마다 공수처 차장 대리를 하면서 견제했던 게 2부 부장입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이 아마 황모던데 황창민일 건데. 네. 예, 이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일 때 그 밑에 검사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 보시죠. 송창신 검사입니다. 송창진 사법연수원 33기. 자, 이 양반이 2부 그 부장을 맡으면서 여태 공수처 공백기에 차장 대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부가 뭐 검사 좀 증언해달라, 행정 지원해달라 할 때 다 막은 당사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로 와간 거예요. 그리로. 이것부터가 이상하죠. 치밀한 계획으로 이제 이것부터가- 수사를 막기 위해서 2부로 보냈고 예. 공익제보자도 2부에서 이제 예. 저쪽이 벌써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이제 공수처 깔아뭉개기가 시작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이 송창진 변호사 말입니다. 예. 공수처 2부장. 이 양반이 도이치모터스 변호를 쓴 것 같아요. 와. 어. 자, 그건 확인은 아직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니, 지금 기자들이 확인하고 일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은 예. 제가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예. 더 이상 오늘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취재를 더 마저 하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 도이치 주가 조작 당시에 지금 그 전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2명의 변호사 중에 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다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미리 섣부르게 말씀은 드리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인 것은 맞죠. 네. 그 사람이 그 지금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라인으로 의심되는 네. 공수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이 문제를 갖고 모종의 지금 흐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들 공수처는 그래도 끝까지 진실을 향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사부가 그렇게 해왔죠. 이런 게 아니라 공수처 사부가 해온 거고. 사부가 그렇게 해왔는데 네, 사부가 한 거고 지금 공수처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네. 거기에는 윤 대통령 쪽이 있고 그 반대쪽도 있는 겁니다. 네. 수사를 제대로 하는 쪽도 있고 그것을 견제하는 쪽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 공익제보가 된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와,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 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네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가슴이 그냥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예. 경북경찰청의 그 수사 발표 직전에 정체불명의 조직 예. 수사심의위원회 그 명단 공개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정체불명의 이런 그 검토를 했느냐 이거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모르죠. 그리고 제가 이해람 중사 사건 때 국방혁신위원회에 들어가서 했지만 그때 이해람 중사 사건 때도 수사심의회에 있었는데 우리 누가 들어갔는지 다 압니다. 피의자 희생자 쪽에서도 추천을 하셨으니까 그쪽 변호사를. 그러면 숨길 게 뭐 있어? 다 공개되고 공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수사심의회는 몰라요.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정체불명이죠. 공수처는 어떨까? 거기에 누구하고 그 수사가 되느냐가 지금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SY님께서는 김종대 의원 이분은 다 알고 있는 듯하다 이 말씀하셨고 실제 알고 있지만 명예훼손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을 고려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그대로입니다. 공수처 내에 사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 갑자기 공익제보자 수사를 시작했고 2부에 부장으로 온 사람이 그쪽 또 수사관이 그러니까 2부에서 조사를 했다가 아니라 네. 2부장 쪽 수사관이 이 공익제보 진술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압력이 용산에서 공수처조차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님은 공익제보자 지켜야 한다. 그리고 리 셸리님께서는 자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정말로 짜증이 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도 끝이 난 게 아니죠. 이렇게 묻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심현웅님, 조롱박님, 주얼리님, 인내천님 그리고 아이코닉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시고 김종대 의원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김종대의 레이더가 정의와 진실을 향한 마지막 등대 횃불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0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 어찌됐든 공수처가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내부에 이 수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뭔가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정황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치열한 내부 투쟁이 벌어질 겁니다. 내부 투쟁이 벌어진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늘공은 아니잖아요.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외부에서 검사로 임명돼서 들어간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압박을 세게 받으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하고 사표 쓰고 그냥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혹시 상황이 생길 수 있진 않나요? 아유 그런 마음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부는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사람들이 벌써 뭐 그렇게 뭐 극단적이고 배수진을 치면서부터 한다고 뭐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죠. 다만 비장한 각오로 결기 있게 하고 있다. 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즘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깥으로 잘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 취재도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외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 외부로 자료가 많이 나온 건 변호인단을 통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공수처에 들어간 어떤 그 진술한 변호인, 또 그것이 저기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증거 채택으로 돼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이 돼서 그 많은 통화 기록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언론 취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나오던 데이터가 좀 다소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견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군사재판에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 채택으로 얻어진 자료들도 현재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보면 다소 소강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공익제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건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2부 쪽 수사관이 진술을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일선의 수사관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치열한 정보전이 있었던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수사 기밀도 용산으로도 갔을 수 있는 거고. 이 조직적으로. 면면을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공수처로 다시 공이 넘어갔다. 지금 애써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터고, 또 로비설에 대한 어떤 그 정황이 되는 녹취가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에서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대혼란에 빠졌다. 대혼란에 빠졌다.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산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지나치게 뭐 그럴 걸로 예상이 건- 되지만 확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공수처에도 이제 여러 어떤 그 성향이 다른 검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이력, 누가 조사했으며 그 수사 지휘자의 과거 변호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 일반론적으로 보면 자 모든 사람이 극우일 수는 없잖아요.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이런 원칙을 세워서 활동하는 법조인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내용만 보면 명백하게 외압이다.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녹취록까지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특정 정권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방어벽을 친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보신하려고 차곡차곡 뭐 벽돌 한 장 한 장 그 방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아유, 이제 3년 남은 정권이 그거 가려봤자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지금 그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하자마자 공익제보 사건 터지잖아요. 네.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계속 뭘 갖다가 그 벽 쌓아봤자 무너뜨리고 하면은 계속 이 짓 3년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또다시 폭로가 될 것이라는 녹취록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녹취록이라는 건 전화상의 그 송수신된 내용을 예. 말하는 것이고, 실제 만나서 한 얘기가 더 많죠. 예. 민감한 얘기를 전화로 다 했겠어요? 그게 진술로 지금 공수처에서 진술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0시간. 10시간 동안 진술된 내용이 예. 직접 만나서 했다는 그것이 녹취는 아니지만 예. 거기서 들은 거. 이 녹취된 파일이 한 10개 되는데 예. 이게 중간중간 파트 돼 있고 단절돼 있다고. 예. 이걸 쭉 연결하는 스토리 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다 진술이 된 거죠.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취록이 터져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당사자는 부인한다, 뭐 자기 스스로 허언했다 이런 건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자와 지금 이종호가 모체에서 장시간 만나서 했던 풀 스토리에 대한 것들은 아직 공개가 되고 있지 안 됐어요. 않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예, 안 돼 있고. 그 내용이 예.
있다면 자초지종 출발 지점부터 종착역까지 어떤 국정농단이 일어났는지를 환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예. 아니 거짓말 해보세요. 예. 해보시라고. 자 대표적으로 제보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종호 대표가 나는 전화 한 통도 한 적 없다. 그자가 다 나한테 전화해서 유도신문한 거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과시적으로 허풍 좀 떨었다. 예.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 언론에 다 보도된 얘기죠. 예. 자, 제가 몇 가지 조금 이걸 해봤는데 취재를 해봤는데 제보자가 전화한 거는 주로 다른 인물 경호처 출신 송모 씨 여기에는 제보자가 전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종호 씨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이종호 씨가 김규현한테 전화한 기록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거의 다. 그 이름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건 언론에 났으니까. 예, 공익 제보자에게 어쨌든 압도적으로 전화를 많이 했는데 본인은 전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는 받기만 받았다라고 이제 이종호가 거짓말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네. 그 말씀이고. 네. 그러니까 주로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나오냐? 왜 너 요즘 전화 안 하냐? 네. 이러면서 꼭 자기가 전화해야 되냐? 이런 약간의 아쉬운 질책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뭔가 이게 낌새가 이상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공익 제보자한테 이종호가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네. 자, 그 털어놓았다는 내용의 지금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그 털어놓았던 이유가 공익 제보자에게 너 이제 그만해라.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끝내자. 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만나자고 했습니까? 아니 물론 뭐 변호사하고 본인은 뭐 법적인 자문도 많이 필요했겠죠. 예, 예. 실제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다 임성근 사단장 보호하고 권력을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 도움 받고 우리 품에 안겨서 너도 앞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필요할 건데 내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런 투예요. 내가 친동생 삼을 테니까 그리고 이 우리 해병대 우리 단결해서 임성근 사성장군 만들고 우리 한 가족처럼 말이지 이렇게 하자고 회유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결국 이종호가 지금 공익 제보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회유를 했고 당신도 나의 편이 되면 훨씬 더 좋은데 스토리 다 이야기해 줄게. 이거 이랬어. 우리 그 정도 힘이 있어. 권력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이게 만약에 폭로가 되면 끝이다. 지금 나와 있는 진위 여부, 오늘 국힘에서 이거 뭐 정치 공작이다라는 이야기, 공익 제보자의 원래 정치적 의도가 따로 있다. 이런 것은 말짱황이고 그 사람이 2시간 이상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이야기가 정말로 공개되면 감당 못할 건데 그런데도 오늘은 대통령실과 이종호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아예 덮어씌우기로 나오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김종대 의원 앞에 그거 아무리 해봐도 예. 이미 기록상으로 다 남아 있고 진술서 다 있고 이거 어디까지 대치기 하는가 한번 실력을 봅시다. 예. 그 경북경찰청의 수사만 똑바로 됐고 예. 또 권성동 의원의 그 이상한 논평만 없었어도 사태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 저도 이렇게 녹취록 빨리 공개된 거 언론에 나간 거 사실은 못마땅합니다. 네. 공수처한테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공수처도 이상해지고 이상한 논평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못 참고 언론에 변호사들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건데 사실은 내용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부인을 하셔봤자 이게 또 점점 더 의혹만 더 짙어지는 그런 어떤 알리바이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집단적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자료나 증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니 제가 저번에
뭐 MBC 그 나가가지고 패널 토론할 때 네. 그때 그 화제는 카톡 그 멋쟁 해변 그 카톡방이었습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저한테 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기 뭐냐고 골프 치려다가 무산된 카톡방 하나 가지고 소설 쓴다 그랬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저기 녹취록에 보면 그때 그 추진하던 골프 모임이 그냥 무산된 게 아니라 이종호 씨가 일사단장을 만나러 찾아가려고 했다는 자기 육성이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이종호 씨 그 저기 지금 일사단장에 대해 사성장군 만들기 이것도 제가 언론에서 저번에 다 예고하면서 일종의 임성근 팬클럽 형식으로 운영이 됐다. 이 얘기도 다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전부 저보고 소설이라 그랬습니다. 예. 소설이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더 이상 이거는 있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못해요. 마침 오늘도 만났어요. 다른 프로에서 그 동일한 패널을. 저보고 소설이라 그래 그 패널. 오늘은 뭐라고 하던데요? 한마디도 못해요. 네. 그냥 제 얘기 듣다 끝났어요. 아니 일주일마다 이렇게 나가는 데마다 하나씩 진실로 가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소설이라고 매번 버팁니까? 네. 이 녹취 파일이 없는 파일이냐고. 이게 조작된 거냐고. 그런데 오늘은 예. 웃기면서 뭐 정책위원장부터 나서가지고 막 맹공을 퍼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 탄핵하려고 다 이렇게 작전 짜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아니 주장을 나는 하는데 요즘은 대통령 탄핵 얘기를 왜 그렇게 여당에서 쉽게 얘기해? 아예 탄핵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 아니 이거 특검하고 녹취 파일 밝히는 게 왜 탄핵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탄핵 여론은 높아질 걸로 봐요.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그렇다고 진실을 안 밝힐 겁니까? 진실 밝히는 게 왜 탄핵이요? 저 사람들이 먼저 탄핵을 의식한다니까. 실제로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사건의 양상은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국방장관한테 먼 전화가 갔고 그게 해병대 사령관한테 갔고 이 공신 라인에서 대통령의 경로와 외압이 주된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공직자 문제가 아니에요. 사인들 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대통령 경로 정도 했다는 거는 성일종 그 정책위 의장 말 맞다나 뭐 대통령이 뭐 경로 한번 할 수 있는 거지 다 공무수행정에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마사지가 돼요. 네. 그러면 특검보다 더한 특검 할애비를 해도 대통령이 공무수행 중에 회의 정도에서 한 말 가지고 밑에서 뭐 어떻게 과잉 조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공무수행 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마사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특검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외에 다른 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렇죠. 외에. 그래서 이제 도둑놈 재발 저린다고 특검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아니 특검이지. 특검은 탄핵이다. 그리고 자기들 당권 주자들끼리도 그렇게 싸워요. 자기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약간 뭐 특검 추천을 제3의 기관에서 하면 뭐 그런다. 그러니까 한동훈 보고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냐 윽박 지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실의 문은 열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변명하는지 대통령실에서 어떤 논평을 내놓는지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런 헛소리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터졌을 때는 옴짝달싹 못하게 어디까지 버티는가 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더 뻔뻔해질 수 있는가 예. 이것도 보고 싶어요. 이런 녹취 파일 나오기 전까지는 저 카톡 모임은 생겼다 없어지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소설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녹취 파일에 나온 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김종대 전 의원 말씀 들으면서 이제 더 큰 게 곧 터지겠구나.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역공을 하지만 못 버틴다라는 이제 그 못 버티는 근거는 이거예요. 자, 이종호 씨나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 해명을 내가 다 읽어요. 네. 근데 이런 게 터지고 막 뉴스에 막 JTBC가 왜 예전에 뉴스룸에서 막 특종으로 터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뭐 휴대폰 막 찾아보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 어떡합니까? 뭘 어쩝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리라도 만들고 대응이라도 좀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당탕탕 그냥 대응을 했는지 임성근 사단장 해명한 거 보세요. 네. 저기 8월 2일 날 이미 휴가가 취소되고 정상 근무했기 때문에 8월 9일 날 통화해서 나를 사표 내지 말고 버텨라 이렇게 말한 건 말이 안 된다. 그 전에 다 정리됐다. 8월 2일 날. 나는 그러니까 위에서 봐줘가지고 8월 2일 날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서 로비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종호 씨의 로비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종호 씨를 모른다면서 이종호가 로비 안 한 걸 어떻게 하냐고. 또 하나 더 모르는 사이라 그러면 제대로 된 해명이라면 그자가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아는 바 없다. 이게 정답 아니야? 그런데 로비를 안 한 줄 어떻게 알지? 모르는 사이라는데? 거기다가 이미 과거형으로 이종호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그 작업은 끝이 났는데 그 전에. 예. 그다음에 진짜 로비는 8월 9일 날 그 사건이 경북경찰청에서 탈취해온 서류가 조사본부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때가 진짜 로비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네. 그때가 또 다른 시작 아니었어요? 8월 2일까지만 왜 사태를 얘기하십니까? 그 이후에 더 심각한 국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당탕탕 해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해명을 하다 보니까 모른다 그래 놓고 어떻게 로비가 없는 걸 알고 모른다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나. 자, 그래서 진실을 듣고 거짓으로 계속 국민들을 농락하려고 하니까 재발에 스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그렇고요. 이종호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더 큰 게 숨어 있습니다. 곧 터지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도 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시킬지 아닐지 우리는 부럽다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거짓말을 하도록, 충분히 헛소리를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쌓아놓고 기다리다가 예. 마지막에 쓰러질 때는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순신님 고맙습니다. 진777님, 김영선님, 귤작가님 그리고 인내천님께서도 좋은 걸 주셨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김종대 레이더 아쉽지만 오늘 끝내고 또 조만간에 다시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의 큰 힘이 됩니다. 100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